네, 여러분, 하셨나요? 네, 자꾸, 저녁에, 잠시만요. 어제 저녁에 말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이네요. 새벽 4시 43분. 목소리를 좀 잠긴 것 같은데, 들을만 하나요? 네,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잘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여튼, 네. 새벽에, 네, 이게 정신이 말짱할 때 녹화를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새벽에 녹화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네. 네,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저도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 목요일, 네, 여러분 또, 뭐죠? 오늘 오후에 또 여러분들 듣겠죠. 강의안을, 네. 하여튼 그 1차 때 헌법의 성립과 변화해가지고 헌법이 지정되고 또 헌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헌법의 변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뭐 헌법이 제정된 거는 네,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 헌법에서 지금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현대 이제 복주지 헌법인데 원래 이제 고유한 의미 헌법으로부터 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다음에 현대 복주지 헌법에서 헌법의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제정 딱 헌법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헌법이 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헌법의 변천. 자, 헌법의 제정은 뭐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정치 원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뭐죠? 헌법의 제정권자가 국민이고 또 헌법의 개정권자도 국민인 거죠, 여러분. 네. 자, 헌법의 개정은 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되고 물론 헌법이 제정이 되는 건 뭐죠? 결국에는 헌법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니까 헌법의 제정 목적은 어찌됐든 그 헌법 안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원리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우리 헌법 속에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제정 내용은 결국은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 목적으로 헌법의 모든 사항이 수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거죠. 헌법이 제정될 당시 어떤 이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우리 어떤 공동체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헌법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있죠. 헌법의 기본 원리로 어떤 그런 것들이 수렴이 돼가지고 헌법 속에 어떤 이제 규정 내용이라든지 제대로 발전돼서 나타나는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헌법 개정이 뭐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정했던 헌법, 그다음에 뭐 십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뭐 수십 년 흐르고 난 뒤에 어떤 사회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 규정과 뭐죠? 헌법 현실 간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생겼다가 점점 이런 괴리가 자 넓어져 가는 거죠.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괴리를 뭐죠? 메꾸기 위해서, 이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헌법 개정이 일어나서 당연히 이 헌법이 우리의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헌법이 개정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법은 뭐라고 했죠? 국가의 기본법이죠, 기본법. 기본들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된다면 국민들은 무엇이 헌법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이 뭐죠? 자주 개정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 이 괴리는 계속해서 메꿔져야 되기 때문에 이 괴리를 어떻게 메꿔요?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메꾸다가 음, 그쵸. 괴리가 점점점 벌어지는데 이 괴리를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으로 점점점 메꾸다가 더 이상 헌법의 변천을 메꿀 수 없을 때, 더 이상 다른 의미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헌법에 위반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네, 헌법에 개정이 일어난다. 저희가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저번 시간이 아니고 1차 시대 배웠죠. 자, 이번에는 간단하죠. 네, 5주차 헌법과 민주주의 강의 안에서 자, 헌법의 보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수호. 네, 그렇죠. 헌법의 수호, 헌법의 보장. 당연히 이 헌법 위에 보장이 돼야 돼요. 국가의 기본법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의 최대 존재 목적,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을 보호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의 어떤 보장, 네, 보장이 되게 중요한데, 자, 헌법의 보장의 개념은 뭐냐면, 자, 헌법 규범의 폐기. 그렇죠. 폐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규범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해는 뭐죠? 헌법 규정.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 침해가 된다는 건 뭐하고 동의어예요? 헌법 규범이 폐기가 되거나 헌법 규범이 침해가 된다는 것, 곧 뭐죠?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전제 목적이 그런 헌법 규범이 폐기나 침해가 된다는 것, 곧 뭐와 동일하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그만큼 보장이 되지 않고, 그렇죠. 국민이 가지는 어떤 그 헌법상의 기본권이 점점 폐기가 되거나 침해를 자꾸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하고 동의하냐면 헌법 규범이 폐기되거나 침해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폐기가 되거나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보장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헌법 수호, 자,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헌법을 보장하는 건 곧 뭘 보장하는 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랑 동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규범이 폐기된다거나 어떤 규범 규정들이 어떤 국가 공권력이나 또는 외부 세력부터 침해가 된다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보장이란 이런 헌법의 규범의 폐기나 침해,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 헌법 규범이 폐기되는 침해 뭐 별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헌법 뭐 11조 평등권이 침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어떤 평등도 침해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헌법 제12조 13조 뭐 우리의 뭐 어떤 신체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어떤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된다면 그거는 단순히 헌법 규정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이 자유권이 그렇죠 침해가 된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헌법의 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즉 뭐냐면 헌법의 보장이란 헌법 규범의 어떤 폐기나 침해로부터 어떤 헌법 규범을 보호하는 거죠. 헌법 규범을 보호하고 존속시키고 헌법 규범의 안정성과 실효성, 그렇죠. 헌법 규범의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실효성, 헌법 규범이 우리의 헌법 현실에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실효성,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법 보장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헌법의 기본력을 확보하는 것, 즉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즉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헌법은 뭐 공산주의도 가지고 있죠. 장식적 헌법, 장식적 헌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에서 이 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어때요?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이고 당연히 기본법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기본법이 어떤 게 부여가 되냐면 최고 법규성이 부여가 되고 자 최고 법규성을 부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헌법 이하의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서 어때요? 우리의 공동체의 사회 현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헌법이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는 것, 즉 헌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헌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냐면 결국에는 국가기관, 즉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뭐죠?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다음에 헌법의 적대적 세력, 즉 외부 세력인 거죠.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외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규범력이 상실된다면. 이런 걸로부터 헌법 규범을 보호하고 존속시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아니죠. 이 5주차에 배우는 자, 헌법 보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헌법 보장은 곧 뭐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이런 거죠. 헌법 보장은 곧 또 뭐다? 민주주의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 자체에 뭐가 녹아 있어요? 민주주의 원리가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헌법 자체에 민주주의 원리가 이미 녹아 있어요. 헌법 기조에 어떤 게 흐르고 있냐면 민주주의라는 이 기본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기본으로 그렇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규범이다. 그렇죠. 헌법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법 규범이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의 위반과 침해 여기 있네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죠. 자, 헌법의 위반과 침해는 곧 뭐가의 침해와 똑같이 갔다 온다. 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박탈을 가져오는 거죠. 음. 왜냐하면 헌법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헌법이 단순한 헌법 침해가 아니고 나의 기본권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의 위반과 침해는 곧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박탈을 가져오는 이런 거죠. 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헌법의 전제 목적, 국민의 기본권, 그 다음에 헌법을 침해하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그런 거죠.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을 보장하고 수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뭐죠? 과제가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이게 헌법의 보장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헌법의 보장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위반 공권력을 제거함으로써 실효적, 경제적이 아니죠. 네,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안정적 헌법 유지,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의 보장. 자, 좀 전에는 헌법의 보장의 개념을 배웠고, 그렇다면 헌법은 뭐죠? 헌법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보호책, 보장책이 필요한 거죠. 이게 즉 뭐냐면 헌법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의 어떤 보장, 또, 네, 그런 보장책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공권력, 그렇죠. 그 공권력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헌법의 어떤 실효적이라든지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어떤 안정적을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뭐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률 필수적인 거죠.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당연히 이러한 헌법은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헌법 보장책이 필요하고 이 헌법 보장책은 곧 뭐죠? 헌법을 위반하려는 어떤 공권력 또는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어떤 헌법의 실효적 지배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이건 뭐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 되는 거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계철선처럼 딱딱딱딱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깨려고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최종 목적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보장, 즉, 이 헌법의 보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헌법이 스스로의 어떤 규범력 또는 실효적인 어떤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어떤 안정적인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의 보장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이 스스로 규정을 해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걸로 보호를 받겠다라고 헌법에 자기가 스스로 헌법 규정에다가 딱 명시를 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재미 없어요? 네, 재미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앞에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참, 네, 대면 수업을 하면 좋은데, 이거 노트북 앞에서 혼자서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가끔씩 그런 어떤 자괴감까지 아닌데 어떤 뭐 그런 거 막, 내가 어떤 미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 여러분이 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 노트북이잖아요. 네, 노트북을 앞에 보고, 네, 떠들고 있는 거죠. 제가 떠들고 있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상상 속에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떤 그 교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앞에 모시고, 네, 여러분 앞에 모시고 제가 막 이제 강의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씩은 제가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요. 온라인 강의가, 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참, 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헌법 보장의 유형을 볼까요, 그럼요? 자, 이런 헌법 보장이 되게 중요한데, 자, 헌법의 보장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 헌법 보장의 유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보장 시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적 예방적 보장, 그다음에 사후적 보장인 거죠. 사전적 예방적 보장은 뭐예요? 곧, 음, 자, 결국은 그런 거죠. 헌법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헌법을 침해하려는 어떤, 공권력, 공권력 또는 헌법을 위반하려는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법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헌법의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미리, 그런 세력들이 미리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렇죠. 딱 방어막을 쳐가지고 사전에 보호를 하는 거죠. 사전에. 예. 외부 세력이 헌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자,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전적 보장인 거죠. 그게 예방하는 거죠. 미리. 그리고 사후적 보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뭐죠? 침해를 당한 거죠. 네, 이미 침해를 당해서 이 사후적 보장의 핵심은 이미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침해를 어떻게 뭐죠? 빨리 신속하게 제대로 제거를 하느냐. 자,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사전적 보장은 아예 헌법이 처음부터 침해되지 못하도록 뭐죠? 방어막을 딱 치는 거고.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보장이고, 사후적 보장은 뭐냐면 이미 침해를 당한 거죠. 이미. 그렇죠. 이미 침해를 당해서 그 침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 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보장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헌법 개정 가능성의 명시화 그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 개정 가능성을 명시화시키는 거예요. 자, 헌법 이거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헌법은 뭐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128조, 129조, 130조의 헌법 개정 절차가 있는데, 자, 헌법이 개정이 가능하다. 자, 헌법 개정 가능성을 명시화하는 게 왜 사전적 보장이에요? 왜 사전적 보장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겠죠, 여러분. 왜냐면, 결국에는 헌법이 우리 공동체 사회의 어떤 뭐죠? 규범력을 확보해야겠죠. 네, 헌법의 1조부터 130개 조항, 그 다음에 전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문 130개 조항이 제대로 우리 어떤 뭐죠? 정치 현실, 우리 공동체의 사회 현실에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간의 괴리가 없어야겠죠. 이렇게 없어야겠죠. 근데 괴리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헌법 규범이 뭐예요?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뭐죠? 이 헌법 조항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헌법이 쓸모가 없어지고 이 헌법 조항의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곧 뭐하고 직결돼요? 국민의 기본권이 하나가 이상하게 날아간다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음.
극한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헌법의 규범이, 헌법의 어떤 조항이 또는 헌법 전체가 우리의 이 헌법 현실, 헌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공동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게 만드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아요? 사전적 예방적 보장인 거죠. 미리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 조항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더 이상 이 헌법 조항이 정치 현실과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 사회 현실을 규율하기에는 너무 낡아서 사문화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은 사전적 예방적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헌법의 경상 원칙. 자, 어떻게 보면 되게 표리의 관계가 있는 거죠. 헌법의 경상 원칙이라는 게 뭐죠? 자, 경성 원칙. 그건 뭐냐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해 놓았느냐 이런 거죠. 경성의 반대말이 연성인데, 자, 경성 원칙은 어떤 거냐면, 자, 헌법을 개정하는 그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데, 헌법을 개정을 할때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성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헌법의 경성 원칙은 헌법을 개정할 때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냐면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 이 개정 절차보다 까다로우면 경성이고요. 이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하고 동일하거나 그 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그래서 헌법은 개정 난이도에 따라서 경성헌법이냐 또는 연성헌법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헌법의 경성 원칙은 곧 뭐예요? 헌법의 사전적, 예반적 보장이 되겠죠, 여러분. 잘 작동하고 있는 조항, 그 다음에 핵심적인 조항인 거죠. 헌법의 핵심적인 그런 조항들. 그 다음에 헌법에 어떤 이제 잘 작동하고 있는 조항을 함부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당연히 이것도 사전적, 예방적 보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권력 분립주의죠. 권력 분립주의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권력이 상권이 대통령한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대통령한테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뭘로 등극을 해요? 독재자로 등극하겠죠, 여러분. 독재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분립한다는 것도 당연히 어디에 포함은 된다? 이 사전적, 예방적 보장에 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헌법 수요 의무. 그렇죠. 헌법에 있죠. 자,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와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공무원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 의무도 당연히 사전적 예방적 보장의 한 유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여러분 왜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자, 직업 공무원 제도가 없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공무원도 바뀌어요. 이제 이 공무원이 행정을 해볼 만하니까 뭐예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쫓겨난다가 아니고 관두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하다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두는데 이 직업 공무원이 계속해서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법도 하고 입법도 하겠죠. 그쪽에도 다 직업 공무원이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거죠. 하면서 계속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죠? 어떤 뭐 좋아하는 정당, 자,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자, 이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은 자, 헌법에서 정해 놓은 뭐예요? 다원주의인 거죠. 다원주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수의 교체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문민원칙 차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죠? 문민원칙이 국무총리죠, 여러분. 국무총리는 군인은 안 되죠. 자, 군인 현역은 안 되죠. 국무총리 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에 네, 군인 식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반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뭐 네, 군사 정권들이 잡을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뭐죠? 3, 4, 5공화국까지 그렇죠. 지금 6공화국이죠, 여러분.
북구의 여러분, 우리 3, 4, 50하고는 군사정권이었죠.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이런 폐해로 인해서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어떤 고위공무원에 임명해서 어떤 문민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국무총리인 거죠. 국무총리가 되려면은 만약에 군인이다 그러면 이건 현역을 면한 후에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적 예방적 보장이고요. 사후적 보장의 핵심은 그렇죠. 헌법이 침해에 당하는 거죠. 네, 헌법의 침해 후, 자,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제거하느냐. 자, 이게 바로 사후적 보장인데, 자, 대표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위헌법률심판제도. 법률이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우리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럴 때, 위헌법률심판이 뭐죠?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런 법률을 뭐죠? 위헌이라고 선언하거나 또는 헌법 불합치로 선언하거나 또는 뭐죠? 합헌, 한정위헌 이런 변형 결정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헌법률 심판이 이 사후적 보장의 대표적인 게 되겠고 그 다음에 탄핵 그런 거죠. 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지만 자 어떤 고위 공무원들의 어떤 탄핵제도 그런 거죠. 이 공무원이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헌법을 준수를 안 하고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그렇죠. 탄핵이라는 게 그렇죠. 고위 공무원. 자, 탄핵 대상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을 때가 탄핵이 되는 거죠. 탄핵. 네, 이 탄핵 제도도 당연히 사법 보장의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국가배상제도, 그렇죠. 이미 이제 헌법이 침해가 되고 그 헌법이 침해됨으로써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국가가 이제 배상하는 거죠. 이 국가배상제도도 사후적 보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제8조에 나와 있는 정당제도, 제8조 제4항에 나와 있죠.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해산제도,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4항에 보면,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해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긴급권이 있겠죠, 여러분. 국가가 이제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어떤 이제 헌법의 대표 세력이나 외부 세력인 거죠. 헌법을 침해하려는 그런 외부 세력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런 헌법의 대표 세력을 즉시 제거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네, 사후적 보장의 하나다입니다. 위기 상황의 여부에 따라서 자 평시적 보장, 자 비상시적 보장인 거죠. 평시적 보장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평시적으로 헌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장책이 하고 비상시적은 뭐죠? 네 긴급인 거죠. 네 긴급. 네 국가가 어떤 긴급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자 비상시적 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긴급 사용이라든지 어떤 저항권 사용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자 정체성을 가지는 보장, 정체성을 가지는 보장은 뭐예요? 권력 분립 제도인 거죠. 네, 권력 분립은 당연히 정체성을 갖는 보장인 거죠. 그다음에 내각 불신임 제도, 내각 불신임 제도가 뭐죠? 우리나라에 지금 내각 불신임 제도가 있나요? 이 내각 불신임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해임 권유권이 있죠. 네, 예. 행정각부 장관에 대해서 네, 해임 권유권을 가지죠. 국회가. 음. 자, 내각 불신임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 형태가 대통령이 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이제 대통령인데 이 내각 불신임 제도는 뭐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대표적인 제도인 거죠, 여러분. 내각 불신임 제도는 뭐죠? 의회가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의 조직인 거죠. 대통령 여러분 새벽인데 새벽인데 음, 우리 집이 방음질 안 되나? 시끄럽다고 그런 건가? 그렇지 않을 텐데, 네. 여튼, 네. 내각 불신임 제도는 뭐냐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서, 네. 의회가, 네. 내각을 한꺼번에 사퇴시킬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내각이란 게 뭐죠? 뭐, 국무총리야 어떤 장관들인 거죠.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국무총리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해서,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자,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장관들을 한꺼번에 뭐죠? 사퇴시킬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 내각 불신임 제도인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제도도 당연히 정치성을 갖죠, 여러분. 그렇죠? 자,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제도 당연히 여야가 파이팅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격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을 가지는 보장은 뭐 위헌법률 심판, 그렇죠. 법적인 판단이, 그 다음에 헌법 소원 심판이라든지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 다음에 이 탄핵 심판은 당연히 뭐죠? 어떤, 뭐죠?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자, 위헌법률 심판, 헌법 소원, 위헌정당 탄핵 심판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네, 이거는 법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저항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 보장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보장,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보장은 자,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자, 국회에 의한 보장은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국정감사나 조사, 그다음에 이런 헌법 조항에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각국 심판관당이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심판이 좀 전에 봤듯이 이거죠. 대표적으로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법원에 의한 보장이 있는데 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제청할 권한.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거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조항만 쌓았는데, 자, 네, 요 조항들을 여러분 한 번씩 다 찾아보고, 아,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보장이 이런 게 있고, 아, 국회에 의한 보장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 한번 꼭 보셔요. 네, 이게 좀 따라간가요? 보셔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은 좀 전에 봤듯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그다음 탄핵 또는 뭐죠? 권한쟁의 그다음에 뭐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 자 이런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이 되겠죠, 여러분. 네. 자, 법원에 의한 보장은 뭐냐면 자,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지청할 권한을 갖습니다, 여러분.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헌법소원 심판. 네. 가나다라 마바 헌바 사건이죠. 헌바. 네. 헌법재판소 재판 기호로는 헌바 사건인데 이거 위헌저청형 헌법소원 심판인데 어떤 이제 그 재판의 당사자가 자기한테 적용되는 이 법률이 위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다가 이거 위헌법률 심판 한번 해달라 그랬는데 법원이 또 땡큐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위헌 아닌 것 같아. 이래요. 그러면 직접 그 재판의 어떤 그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낼 수 있는 거죠. 위헌재청형 헌법소원 심판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앞서서 뭐죠? 그 앞서서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이거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 하고 제청을 신청을 하면 그 제청 신청을 받은 법원이 제가 조정한 그 얘기가 일리가 있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법원에서. 자, 이런 게 이제 법원에 의한 보장인 거죠, 여러분. 또 법원은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권한을 헌법이 부여를 해놨어요. 명령규칙 처분, 즉 법률이 아니고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권한은 자, 법원에다가 헌법이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거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곧 뭐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의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 공무원의 불법 행위란 곧 뭐죠? 헌법의 위반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농후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손해가 났을 때 국가 배상에 관한 어떤 재판을 또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법원에 의한 헌법에 보장이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저항권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항권에 대해서 좀
어, 공부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저항권은 대단히 한 거기 때문에 이 저항권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숙지를 하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